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리 오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한가람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보존과학과에 오게 됐는데요. 옆에는 우리 교수님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인 이상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선배님이셨다고요? 네, 저는 07학번입니다. 07학번이요? 네, 07학번이고요. 네. 학부에서부터 이제 석사, 박사학위까지 저희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과정을 다 밟으신 다음에 다시 모교인 네, 맞습니다. 교수로 돌아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달라진 점은 책임감이 우선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막상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또 진로까지도 다 고민을 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가볍게 말을 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제 후배들의 진로를 걱정한다는 마인드로 그럼 여러 가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교훈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요 옛 전남도청 연구가 굉장히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많고 유례가 사실 없는 사례거든요. 왜냐하면은 총탄이 박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 가려져 있었어요. 벽체 안에 숨겨져 있는 거를 건물 6개 동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탄두를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좀 처음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무조건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다른 곳에서 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냥 조사하면은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래가지고 무대뽀로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또 성과가 잘 나와가지고 이런 실물 증거 탄도를 찾게 된 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었고 다이나믹 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존과학이라는 요 학문 자체가 신생학문이고 융합학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제작 기술을 규명하고 잘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까지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재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미술사적이나 아니면 사학적인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 방법들, 분석 방법들도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감마레이 투과 촬영이나 성분 분석법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보존 처리, 테크닉, 실습이죠. 그래서 실기 위주로 많이 과목들이 좀 되어 있는데 각각 재질별로 보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 교육 내용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하기는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하나의 학문만 깊게 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두루 어떻게 다 하냐 이러면서 크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과학자는 깊게 배운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공 분야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융합 연구이기 때문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업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대표적으로는 도토기 보존 처리. 도토기가 뭐죠? 도자기나 토기에 이제 접합을 하는 이제 과정인데 요거를 이제 기능자 시험,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에도 탑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과목 자체가 깨진 도자기를 복원을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뭐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한 학기에 답사도 거의 한 4~5번 정도 갈 정도로 많고 학교에서 다 답사 비용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문화유산도 구경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교환 학생을 많이 좀 보내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MOU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 학교랑도 지금 교류가 되어 있어서 많이 학생들이 연수도 많이 받고 왔고요. 뭐 일본의 나라 대학교도 많이 갔었고 각지 아시아나 유럽권이랑 다 교류를 지금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소비나 세제비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혜택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현장 실습 갈 때도 저희 학교에서 다 숙소비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방학 때도 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지원들이 또 있네요. 네, 굉장히 혜택이 좀 많은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집트 룩소르 사원에 대한 복원에도 저희 학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보존과학이 세계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역할에도 이제 저희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됐다. 라오스에 있는 사원에도 지원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세계와의 교류가 많은 편이다.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 분야에서 우리 보존과학이 국내 보존과학이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물을 이제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보존과학자한테 주어지는 거고 작품에 만들었던 제작자는 굉장히 실력이 높고 어떻게 보면은 걸작품을 만든 건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자가 현재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제작 기술을 여러 과학 분석으로 연구도 해보고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제작 기술 살려서 또 복원을 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작품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도 있는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색인 것 같고 그렇게 문화유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란 것은 사실 문화재 의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좀 빗대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왔을 때 상태 조사를 하잖아요. 보존과학자도 문화재를 사전조사 개념으로 엑스레이도 똑같이 찍고 그래서 내부 구조도 보고 어디가 손상됐는지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뭐 청동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 행위를 합니다. 손상에 대해서 원인이 안 밝혀졌으면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일련의 과정 들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상에다가 기술을 좀 연마해서 외과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그런 소도구에 대한 다루는 기술들을 연마를 하잖아요. 보존과학자도 똑같이 소도구를 또 비슷하게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전동 소도구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흐름상 많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들어올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배우면 배울수록 점차적으로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게 보존과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함만 없었으면 좋겠다. 워낙 커리큘럼 자체도 다양한 재질을 두루두루 배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커리큘럼 과정 안에서 차근차근히 이 보존과학이 뭔지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너무 조급하게 배우려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천천히 배워나가면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보존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봐도요 볼수록 매력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와 같이 문화재 보존 과학과 하면은 어서 오너라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과학과 어서 오너라!